11월 29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오늘 휴장, 내일은 조기 폐장에 돌입하게 됩니다.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규제,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주 추가로 발표하기로 한 이 대중 반도체 규제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약간 완화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청신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에 빠졌다라는 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2월 2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 벌기 정도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이러한 정책들이 원래 한번 트럼프가 딱 들어선다 해서 바로 바뀌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오늘 코스피 야간 선물이 상승 마감에 성공했어요. 플러스 0.11%. 이게 오늘 약간 마이너스다가 막 장바판에 좀 마감을 했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MSCI 한국 ETF는 마이너스 0.7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시나 그냥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이 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걸핏하면 유상증자의 밸류업이 발목 잡힌다. 근데 이거는 사실 코스닥 잘못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을 상장시키니까 이 기업들이 돈이 없으니까 결국 종이장사 계속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소 잘못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거래소는 뭐 바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뭐 포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 코스닥 시장은 좀 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이 떠난 증시 기간이 메꾼다. 자, 11월 달에 기간 순매수 톱10 종목 보시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야, 요 두 개 한번 딱 제외하고는 네이버, 신한지주, 대한항공, 루닛, 하이브 주가가 괜찮은 주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간이랑 연기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주가 자체가 원래 사실 연말에 많이 들어오긴 해요. 연기금이랑 기간이. 근데 주가 자체 포트폴리오가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기간이랑 연기금이 원래 연말에 물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포트폴리오 수익으로 전환시켜야 되니까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요. 그래야지 성과금 받거든. 자, 아무튼 요런 것들은 슬픈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요즘 휴장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롱이 달러가 한동안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국내 증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점들. 그리고 이 JP모건이 현대차, JP모건이랑 모건스탠리가 같이 발표했거든요. 현대차 인도법인의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이나 현대차에 좀 반사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미국 이 켈로그 특사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평화 회담 특사 이렇게 좀 특사로 지정이 되었는데, 아무튼 휴전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고, 그냥 미국은 간단해요. 우크라이나에 지원 끊어버리면은 절대 우크라이나는 전쟁 못합니다. 지금 무기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너희들 진중전력 하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뭐 SNS상에 보시면은 갑자기 극장에서 청년들을 그냥 납치해 간다든가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나 우크라이나가 뭐 반격하고 있네,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뭐 러시아 군인 공격하고 있네 말이 나오지만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사자 대비가 거의 1대7입니다. 우크라이나가 7명 죽으면 러시아가 1명 죽는 거예요. 여전히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뭐 무기 지원 뭐 좀 요청했다는데, 뭐 그런 거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야기 나오죠. 네,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뉴스가, 이번에 유럽연합이 미국,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으로 공격 무기 지원하는 거 회의를 했는데 한국은 끼지도 못했어요, 여기에 지금. 그래, 한국에 이제 법령상에 전쟁 중인 국가의 무기를 못 팔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언론에서는 계속 막 뭐 우크라이나에 파병 보낸다고 막 그런 뉴스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은 다 조회수 높이기 용이라는 점들 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드디어 합병하네요. 네, 드디어 대한항공 못 샀는데 합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규모가 큰 항공사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들 이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중국이 또 이제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는 뭐 공급망, 중국은 뭐 히토류가 워낙 무기기니까, 자원 무기기니까 히토류 관련 테마주들 그것도 한 2주 전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유년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제 관종으로도 올려드렸죠.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한국 천연산업 수출 경쟁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붙는데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조 부품을 만드는데
중국 어떻게 이기냐고요. 원자재가 하나도 없잖아,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들에. 그래서 중국한테 아마 LED, LCD, OLED, 지금 석유화학 다 따였죠,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제조 1등하고 있는 거 디램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한국은 계속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관세 관련돼서 뭐, 이런 반도체 뭐 상승 재료 없다. 뭐, 저도 동감합니다. 자, 근데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는데, 이거 이제 인하한 이유가, 뭐, 그냥 여러분들, 금리나 왜 하겠습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서 그래요. 내수가 안 돌고, 경제가 안 돌고, 힘드니까, 돈을 돌리려고 한국은행이 결국 전문가들이 거의 한 80% 정도로 8대2, 7대4 정도로 금리 동결을 예상했는데 그냥 뒤집고 바로 금리 인하 해버렸습니다. 왜냐면은 내년 경제 성장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웃긴 게 우리나라 한국금융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높게 잡습니다. 2.2가 나오잖아요. 근데 IB, 외국계 증권사들, 외국계 은행들은 1.8%, 1.8%, 1.8%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는 네, 그럼 두 개 합쳐가지고 보편적으로 잡더라도 1.9가 나오는 겁니다. 1.9, 2.0. 이제 우리는 2.0, 2%, 1%에서 2%대 성장 시장에서 살아야 된다.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미국 지금 1년 성장률 4%인데 미국은 아직 쉽지 않다, 여러분들. 네, 한국 내년에 저는 큰 위기라고 생각되고 이제 추경할 돈도 없다니까요. 지난 정권 때 워낙 빚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올해는 긴축 정부예요. 욕을 먹더라도 긴축한다고 하잖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랑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당분간 좀 국내 증시는 계속적으로 자금 정책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들. 네, 제가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라이브 방송에서 자주 좀 말씀드린 내용인데 집값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값에 대한 환상도 있고 집으로 대한 좀 여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벌려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5억짜리 6억짜리 다 대출받아 사가지고 전세 대출받고 사면은 한 달에 돈 벌어가지고 대출금 갖고 쓸 돈이 없는 거야. 지금 주식을 사거나 외식을 하거나 다른 데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값 어떻게 잡아? 저는 우리나라 집값은 절대 못 잡는다고 확신합니다. 확신. 왠지 아세요? 사회적 합의가 안 돼. 모든 사람들이 집값 너무 비싸요, 집값 좀 떨어져야 됩니다고 말하지만은 내 집값 떨어지는 건 다 싫어해. 인정하시죠? 사회적 합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집값은 안 돼. 남의 집값만 떨어져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집값 잡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인간의 탐욕인데 절대 잡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은 점점 계속적으로 성장률이든 뭐든 다 하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사실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나쁘지 않죠, 선택 자체가. 그리고 토스가 연내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연내 상장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빨리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토스가 똑똑하네요. 한국 시장에 상장하면 안 됩니다. 네, 규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토스뱅크 지분을 가진 기업들, 저는 하나투자증권, 비트코인도 업비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업비트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토스도 가지고, 야놀자도 가지고 있고, 네, 투자 많이 했어요. 자, 있기 때문에 가지면 될 것 같은 좀 무겁다. 그러면 이제 뭐 다울투자증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별적인 일정 이슈 종목도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진짜, 삼성전자는 쉽지가 않네요. 네, 계속, SK하이닉스 삼성전자랑 목표가 계속 하향되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롯데가 뭐, 이런 얘기 나왔죠. 저 롯데타워 서울에, 잠실에, 그거 담보 잡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롯데, 이게 케미칼이,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중국 예전에는 이제 케미칼 산업이 우리나라가 정유를 수입해가지고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어서 중국에 팔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케미칼 산업을 다 만들었어요. 중국에 케미칼 공장이 많아. 이제 수출할 데가 없어,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우리나라 케미칼로 뭐 하는 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래서 롯데가 이제 케미칼로 그래도 한때 좀 많이 잘 해먹었는데 사양 산업이다, 석유화학 산업도.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도 쉽지가 않다는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보면 결국 롯데는 보시면 롯데 쇼핑, 칠성, 웰푸드 뭡니까 여러분들? 내수 시장이 살아내야 되는데 한국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롯데도 좀 쉽지 않다는 점들, 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2년 좀 길면 3년 안에 분명히 하나 터집니다. 이게 케미칼이 터질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이거 매각해도 누가 사주겠어. 네. 한때는 롯데 백화점, 이제 롯데 마트가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랐지.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도 침체돼가지고 그거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네, 그리고 네이버, 목표가 상향되어 있는데, 제가 네이버 어제
SK 하이닉스 딴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봅시다. 저는 네이버가 SK 하이닉스 따라잡는다 생각합니다. 예, 시간 좀 걸리겠지만. 자, 아무튼 그리고 어제 뭐 하이브의 뉴진스 이제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예, 황당한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뭐 우리나라 크게 연관이 없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이 정도까지 좀 짧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네요. 좀 길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